체지방을 12%에서 예를 들어서 8%로 만들 때 얼마나 걸리는지 이게 계산이 가능해요. 이게 되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안녕하세요. 오늘 바디 프로필 준비하기 영상 제가 준비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나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왜냐면 근육량이랑 체지방률이 있어요. 근육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자라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체지방률을 감소시키면서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게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이게 제가 좀 이미지로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우리가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면 적어도 요 정도 구간은 있어야 돼요. 체지방은 한 12%, 한 그 정도 이하로 들어가야 되고, 근육량은 한 이제 보통부터 그 이상 수준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바디 기준 아니에요. 참고로 인바디 같은 경우에 그 보통 많은 이 구간이 굉장히 후해요. 그래서 이게 동면중 운동도우미 기준인데, 동면중 운동도우미 들어가서 체중이랑 이제 골격근 요거를 입력을 하시면 본인 수준에 맞는 어느 위치인지,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게 나와요. 물론 이게 사람마다 키마다도 달라요. 본인 키 입력을 하고 이제 체중과 근육량 이제 입력을 하면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게 한 보통 정도보다는 그래도 많아야 돼요. 요 정도보다는 많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육량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 구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디 프로필을 찍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때 요 구간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체지방률이 높아요. 근육량도 낮아요. 그 상태에서 나는 운동을 하니까 체지방률도 빠지면서 근육량도 같이 늘어. 근데 왜냐면 이쪽 구간에 있는 남성분들은 그게 가능해요. 왜? 남성 호르몬이 나오니까 체지방 감량이랑 근육 증가가 동시에 가능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만 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 구간만 도달하면 되니까. 그래서 계속 하는데 여기서부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쉬워요. 근데 여기서 더 근육량 증가랑 체지방 감소, 이게 더 가야지 그 바디 프로필을 찍기 좋은 구간에 도달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는 사실상 조금 많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를 제가 노력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좀 많이 힘들어요. 영양, 운동, 휴식 이런 것들이 거의 완벽하게 잡혀야 되고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둘 다 진행하기보다는 내가 체지방률을 감소시키던가 보통 근육량을 증가시키던가 그렇게 목적을 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구간에 있는데 이 정도 속도면 바디 프로필 찍을만 한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생각보다 여기 구간에 도달하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일정을 잡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냐?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바디 프로필 찍기가 좋냐? 일단은 근육량은 키마다 당연히 달라요. 이거는 상대적인 수치예요. 근육량은 만약에 키가 170대다 그리고 180이다 160이다 키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동면중의 운동도우미에서도 키를 만약에 내가 높게 입력을 하면 당연히 골격근 수치가 떨어져요. 그리고 키를 만약에 작게 입력을 하면 같은 근육량이라도 굉장히 높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키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이어트가 다 끝났을 때 보통 수준의 3분의 1 정도여야지 찍을만 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다 빼요. 다이어트를 해서 체지방률을 다 빼. 근데 근육량이 남은 게 없어. 가끔 제가 조금 답답한 게 바디 프로필 찍겠대. 근육량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육량이 예를 들어 한 요 정도야. 그래서 바디 프로필을 찍겠대요.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 좀 답답해요. 왜냐면 이분이 정말 열심히 해서 체지방률을 8%까지 뺐어. 근데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근육이 너무 적으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멋이 안 나. 볼륨감도 많이 죽어버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빼면서 근육량 늘리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량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근육량이 많으면 체지방률이 높아도 볼륨감은 나와요. 내가 좀 체지방이 있더라도 그래도 볼륨감을 보여줄 수 있어서 그래서 괜찮긴 해요. 바디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지방률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체지방률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한 8에서 12% 요 정도는 조명판에 세우면 괜찮아요. 이거를 조명을 딱 세웠을 때 그림자가 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대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 8에서 12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볼륨감이 나오면 그거를 조명을 세워서 대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대신에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즈가 제한적이겠죠. 왜냐면 빛이 딱 일정한 각도에서만 드러나야지
그게 나오니까. 빛이 이렇게 돼서 그림자가 없어져 버리면 바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명빨 세우면 가능해요. 8에서 한 12 정도는. 그리고 6에서 8 정도가 그냥 무난해요. 그리고 만약에 4에서 6까지 내가 진짜 막 빤다, 그러면 이제 근육이 결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체지방률이라든지 요렇게 이제 제가 나눠봤는데 욕심이 과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6에서 8이 요게 이제 무난하게 잘 나오니까 요거를 준비해야지 라고 이제 딱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무작정 빼다 보면 근손실까지 이제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요거는 좀 잘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남성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여자는 또 달라요. 왜냐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근육량과 체지방이 의미하는 게 좀 달라요. 저는 여성분들이 만약에 근육량을 키워서 근육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느낌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성분들의 보디빌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종목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성분들이 만약에 근육을 키운다라고 하면 몸의 모양을 잡아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근육이 있으면 레깅스를 입은 것처럼 지방을 받쳐줘. 저는 딱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 부위에 근육이 없다, 그러면 그쪽 부위가 처져요. 성분들한테 근육량은 저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체지방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빠지면 볼륨감이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너무 많으면 아까도 말했듯이 처짐 좀 이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여성분들에 대한 그런 제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부족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에 대한 좀 제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참고 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근육량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냥 유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체지방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체지방을 12%에서 예를 들어서 8%로 만들 때 얼마나 걸리는지 이게 계산이 가능해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근육량이 갖춰진 상태예요. 바디 프로필 준비해서 이제 들어가. 바프 찍는 날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를 잘못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급하게 살을 뺄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급하게 살을 뺀다 이퀄 근손실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로 시간이 너무 많다, 그럼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는 체지방률이 낮은 상태에서 몸을 유지하는 거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바디 프로필 찍는 날까지 계산을 해봤는데 다이어트 기간이 한 요 정도는 나오는구나 하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것도 이제 동면중의 운동도우미에서 계산을 해요. 한번 넣어볼게요. 체지방률 골격근량을 요거로 입력을 하세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바디 데이터를 활용을 하세요. 그 다음에 활동관리 여기까지는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넣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링크 걸어드릴 거예요. 요거를 넣는 이유가 내가 하루에 얼마큼 에너지를 쓰는지 대략적으로 그냥 알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운동을 하는 날이라든지 운동을 안 하는 날 이렇게 이제 칼로리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는 계산을 해두자. 만약에 내가 평일 운동하는 날 한 요 정도 이제 칼로리를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이제 체지방률 16%예요. 근데 나는 한 10%까지는 뺐으면 좋겠어. 다이어트 칼로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내가 2750이잖아요. 여기서 500칼로리를 덜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라는 거는 한 번에 칼로리를 줄이는 게 아니라 서서히 칼로리를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이어트가 얼마 나오느냐? 71일 나오는 거예요. 바디 프로필 준비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한 10%에서 20%를 추가를 해서 좀 여유 있게 해서 다이어트 기간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78일에서 85일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 다이어트 기간을 두고 진행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요것도 이제 그러니까 1주, 2주, 3주마다 이렇게 칼로리를 점점 줄여서 먹는 게 다이어트 방법이라는 거예요. 바디 프로필 찍는 날까지 다이어트 기간 계산을 하고 10에서 20% 정도 추가를 해주면 좋아요. 왜냐면 이게 10에서 20을 더하는 이유가 보통 여러분들이 여유 시간을 두는 게 좋아요. 이래야지 내가 치팅데이라든지 그러니까 컨디션 유지라든지 다이어트 기간에 대해서 이거를 좀 여유 있게 둘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급하게 하면 결국에는 근손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진행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0일 정도가 낫다라고 하면 플러스 이제 10% 정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진짜 내가 좀 오랫동안 제대로 할 거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와서 가볍게 입고 몸무게를 측정을 하세요. 웬만하면 그냥 싹 다 벗고 몸무게 측정하는 게 좋은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 체중은 이쁘게 안 빠져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들락날락하면서 빠지죠. 이거를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내가 칼로리를 약간씩 가감을 해야 돼요. 조금 높이거나 낮추거나. 처음에는 굉장히 잘 빠져. 처음에 굉장히 잘 빠지다가 굉장히 유지기가 오래 가요. 이게 유지기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중이 안 변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급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지금 내가 이렇게 쑥 빠진 거는 그러니까 미리 빠진 거예요. 주식으로 반영하면 선반영인 거야. 이거를 계속 내 체중을 계속 기록을 해야지 내가 지금 체중 감소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잘 빠지고 있어. 근데 갑자기 체중이 확 빠져. 이건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뭔가 좀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체중을 계속 기록을 하다 보면 나의 체중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디 프로필을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체중을 매일매일 기록을 해서 이렇게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동면적 운동도우미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매일 체중을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알아서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이게 체중 그래프가 쫙 나와요. 처음에는 굉장히 빠르게 다이어트가 진행이 돼요, 보통은. 왜냐면 수분이랑 글리코겐이 빠지면서 굉장히 빠른데 이거를 한 2주, 3주 입력을 하다 보면 그래프가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서 나의 이제 다이어트 속도를 이제 조절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디 프로필을 찍을 때 여러분들이 수분 조절이랑 글리코겐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마치 이게 정석인 것 마냥. 근데 이건 정석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수분 조절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좋아요. 한 6에서 8%도 살짝 애매할 수 있어요, 수분 조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프로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빌더 분들이 하시던 거를, 대회 전에 하던 거를 이거를 이상하게 일반인들도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라고 해서 이거를 따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수분 조절이라는 거는 첫 번째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육의 선명도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말해서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수분 조절은 아니죠. 거의 두 번째죠. 말 그대로 내 피층에 있는 이 수분을 탈수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바디 프로필이라든지 보디빌딩 대회 목적이 뭐예요? 요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얘네들이 얇으면 얇을수록 좋은 거야. 그래서 요거는 피하 지방이죠. 이거는 말 그대로 다이어트로 빼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얘네들. 옛날에는 어떤 구조인지 몰랐어. 그래서 굉장히 좀 요런 식으로 좀 성역계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좀 최근에 밝혀졌어요. 이런 구조로 좀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탈수시키는 거예요. 근데 얘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여기 이거를 수분 조절을 해서 탈수를 하면 근육도 같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시는 분들이 지방도 제대로 다 안 뺐는데 수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은 쪼그라들어. 근데 얘네들은 두껍게 있어. 피하 지방 두껍게 있어.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수분 조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려면 그 지방은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탈수가 들어가면서 요거를 이제 작게 해주는 건데 아까도 말했듯이 근육량이 감소되는 거 이거를 감안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줄이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제 전문 분야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익구나 정도 들으시면 되는데 요거를 태닝으로 줄이는 거예요.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를 피부에 계속 자외선 UV를 쐬서 광노화를 시키는 거예요. 피부라든지 이 피층을 얇게 만드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도 시간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데 태닝을 통해서 이 피층을 일시적으로 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빌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층이 굉장히 얇아요. 물론 요거를 한 번에는 안 줄어들어요. 한 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얘가 좀 더 두꺼워져요. 이걸 여러 번 쐬서 이제 노화를 시키는 건데 사실 보디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특이점인 거예요. 왜냐면 이 피층을 얇게 만드는 것 자체가 피부에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이 피층에 어떻게 하면 수분감이라든지 뭔가 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줄까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문헌들은 좀 많은데 일부러 요거를 노화시켜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에 대한 문헌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이제 쎄야 되면 뭐 쎄면 좋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료라든지 문헌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제한적이라서 근데 뭐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냥 있구나 정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바디 프로필 팁인데 요거는 딱 그냥 간단해요. 바디 프로필 찍고 제발 그 폭식만 하지 마세요. 바디 프로필을 찍은 다음에 폭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며칠 동안 물론 하루 정도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며칠 동안 폭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경우에는 진짜 얼굴이 이제 여기만 쪄요, 살이. 그러니까 부은 게 아니라 살이 쪄버려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바디 프로필 찍기 전에 이제 펌핑 시간이라든지 뭐 표정이라든지 자세 연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바디 프로필 그 스튜디오 대관하는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한적이거든요. 이런 것들 미리 준비를 해서 좋은 바디 프로필을 찍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